어, 이제 8주차입니다. 그죠? 네. 이번 주는 딱히 지난주에는 딱히 과제가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과제는 이번 주에 8주차 과제로 나갈 것 같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딱히 줌 수업 요청이 없어서 과제를 좀 기대하고 봤었는데, 네, 과제 편차가 좀 커서, 네, 매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빨리 매겨서 점수를 내서 여러분 저희 점수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 답안도 같이 공지를 할 테니까 한번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 혹은 뭐 문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한번 한번 이 제육 복습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과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8장인데 책에는 내용이 좀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예를 좀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나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막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엑셀 쓸 줄 압니까? 여러분 엑셀 쓸 줄 알아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좀 수업을 좀 하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그런 이 인터랙티비티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엑셀 쓸 줄 압니까? 그래서 책에는 엑셀에 대한 예를 쭉 들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뭐 그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제가 뭐 문의를 해서 여러분 회신이나 답변을 보고 다음 주 수업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좀 오버롤하게 내용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꼭 책에 있는 내용들을 책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소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팅 사고라는 이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앞쪽으로 가서 뭐 2주차, 3주차 이런 내용에서 좀 내용을 하긴 했었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뭐 어떻게 구조가 어떤가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 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분해하고 쪼개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이 프로시저가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아놓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혹은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해놔야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지금 8장이 좀 내용이 많아요. 8장이 좀 내용이 많아서 이번 주에 8장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다 하려고 할 거는 아니고요. 뭐 책 내용을 꼭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사실 여러분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하고 여러분 책을 보고 궁금한 거를 저한테 질문하거나 이제 인터랙티브 수업으로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제 얘기는 책의 내용을 제가 수업에서 다 커버하는 게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만 혹은 이런 거는 꼭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수업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거는 좀 제끼고 갈 거예요. 9장은 사실 책을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9장까지 다 9장이랑 제가 중요한 것도 11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장이랑 10장을 제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걸 제끼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주차, 11주차, 10주차, 11주차쯤부터 11주차, 그죠? 11주차에서 12주차 사이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원래 이거를 중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생각대로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처음으로 한번 가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곱씹어 보면서 봐도 되고요. 사실 내용을 좀,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맨 처음은 아니지. 언제였냐? 그 컴퓨터 역사 할 때, 하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 구조를 할 때, 폰 노이만 구조라고 언급하면서 지나갔던 거 기억합니까? 그 애니악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뭐 자카드 짓기라든가, 여러분 기억나요? 자카드 롬이라든가, 그거 기억나요?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프로시저가 그 장치 안에 있느냐, 혹은 밖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카드롬 기억나요, 여러분? 그 자카드롬이라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지금 전체 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컴퓨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었던 어떤 한 요소를 처음 개발하고, 처음 이 세상에 가져온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카드 찍기가 돌아간 동작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시줄이 지나갈 때, 가기 전에, 이렇게 시줄이 지나가기 전에, 플레임 위브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옆에 있는 모든 이 날줄 있잖아요. 시줄들 있잖아요. 날줄들 있잖아요. 날줄들이 어느 게 올라가야 되고, 어느 게 내려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이 패턴을, 이전에는 원래 사람 손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땡겨서 패턴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땡겨야 되고 어떤 애를 내려야 되고 어떤 애를 땡겨야 되고 어떤 애를 내려야 이런 패턴이 나오는가를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된 이 직기를 다뤄왔던 이 사람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 몸과 이 사람의 이 머슬 메모리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카드 짓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의 짓기들은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자카드 짓기는 이러한 패턴을 이제 여기 보이죠? 이제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기억이 날 텐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이 길다란 그죠? 이 길다란이 뭔가 이 뭐라 그러냐 이 패턴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지나 올라가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패턴을 사람이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그죠?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 패턴을 잘 짜는, 혹은 이런 걸 잘 한 사람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깥으로 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고 펀칭 카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거 한 사람도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천 있죠. 그 천의 그 패턴, 그 천의 패턴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패턴을 이 천공 카드 형태로 구멍을 뚫어 놓은 이렇게 펀치드 카드 형태로 이렇게 빼놓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거를 어떤 어떤 기록 장치 형태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 장치 형태는 사람의 기억은 복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복사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사실은 우리까지 현재까지 우리 갖고 있는 기술로는 이런 게 불가능한데 이 자카드 짓기의 이러한 이 구조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패턴을 어떠한 펀칭 카드 형태로 빼놓은 거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고 또 이걸 들고 다른 카드 집기에 가면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이전 계산기가 여러분 예전에 그 계산기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쭉 보면서 이렇게 막 돌려서 숫자를 넣고 또 돌려서 숫자를 넣고 이렇게 계산하는 기계들 기억나죠? 동영상 몇 개를 제가 틀어줬었는데 심화학습에도 그런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은 계산하고자 하는 이 프로세스가 그 기계 내 안으로 내장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는 오로지 오퍼레이션만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쓰던 이
계산기로 예를 한번 들면요. 이 계산기는 대표적으로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지 않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로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이 계산기 같은 거를 이렇게 쳐서 계산을 할 때, 여러분 되게 난감한 부분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산기는 우리가 만약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0 플러스 20 곱하기 20이라는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계산기를 가지고, 그죠? 계산을 할 건데, 여러분 이런 계산기 기억나요? 여러분, 이런 계산기보다는 이런 계산기가 더 기억에 많이 남겠죠? 이런 계산기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과제 같은 거 할 때, 요즘도 이거를 쓰긴 하는데, 휴대폰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휴대폰 사용할 수 없을 거고, 그죠?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목들, 특히 공대에서는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물리학과나 화학과에서도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산기에 여러분 계산기로 뭔가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게 버튼을 누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30, 20이 숫자를 누르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버튼 누르게 될 거냐면, 아이고, 여기다. 미안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버튼 누르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버튼 누르겠죠. 아이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30이죠. 30. 그죠? 그다음에 더하기 20. 곱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죠. 이렇게 선형이랑 비선형 연산이 연달아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비선형 연산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재현성이 확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서 곱하기를 누르는 순간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연산이 수행되어 버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이 계산을 하기 위한, 혹은 그러니까 올바른 계산을 하기 위한, 그죠? 재현성이 확보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기호로 표현되어서 정립된 이 누구나 알고 있는 표준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계산을 이 컴퓨터죠.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자 하다 보니 얘는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는 프로시저를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뭐 프로그래머라고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걸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기는 혹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애니악 같은 것처럼 애니악도 이렇게 프로그래머블 하다고 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소켓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요건데 이게 애니악의 프로그램을 써 놓은 거거든요. 이런 봐도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데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그죠? 확대를 좀 해볼까요? 예. 어큐뮬레이터에서 여기 더하기 하는 애예요. 이거 더하기 하는 애고 그죠? 예. 더하기 하는 애고 여기가 이거 더하기 하는 애고 또 뭐 옆에 보면은 펑션 테이블, 아규먼트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더하기 하는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더하기 하는 애들인데 얘는 인테그레이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해요. 어쨌든 좀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건 밑에 있는 요것들이거든요. 자 보죠. 이게 전체 보면 여러분 이 회로가 이렇게 전선이 쫙 이렇게 가로줄이 쫙 있으면 내가 필요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가로줄과 그 가로줄을 이 가로줄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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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을 만듭니다. 그 소켓을 꽂는 거죠. 여기를 꽂아서 이 회로를 닫힌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래머 하는 모습 저기 이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모스터 프로그래머 뭔가 프로그래머예요. 그죠? 여기 뭔가를 이 프로그래머가 이 어큐뮬레이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닫힌 회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하고 전선 여기다 꽂아가지고 어큐뮬레이터 전선 쭉 꽂고 쭉 전선 뽑아가지고 이 프로그래머 여기 그죠 17번 모스터 프로그래머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회로를 다 만들어야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 네,
애니악도 이런 형태로, 그죠? 이런 형태로 어쨌든 누군가가 보고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뭔가 이게 한 번에 연산을 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제 얘기는 아까 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을 내가 뭔가 수행하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프로시저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시간까지, 지난 시간까지 쭉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프로시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플로우 차트 형태로도 만들었고, 그죠? 예, 여러분 이 순서도 형태로 이렇게 쭉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어떤 유즈 케이스들로 다 분해한 다음에 얘네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쭉 연결을 했잖아요. 그게 일종의 프로시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는 툴을 사용할 건데 컴퓨터는 컴퓨터 사용할 건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연산을 하는 기계 장치란 말이에요. 여기 이 계산기 얘를 보면 얘는 뭐 할 수 있나 보죠. 예. 무슨 하이퍼볼릭 연산을 할 수 있고 사인 연산 위에 보면은 또 아크 사인도 할 수 있고 아크 코사인 사인 뭐 이런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절대값 연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얘는 보면 또 무슨 임피던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보면 커패시터 뭐 저기 이 코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얘네들은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연산이 가능한 이런 로직을 안에다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인풋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값 결과로 이렇게 탁 나오는 거죠. 만약 코사인이면은 코사인은 입력 항이 하나잖아요. 여기 x가 들어가면 이 x 값에 따라서 여기 y 값을 뱉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는 항이 하나잖아요. 그죠? 만약 여러분 더하기나 빼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이 어때요?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연산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결국 여러분 뭐 해야 될지 알아요. 뭘 해야 될지 아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순서를 쭉 짰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첫 번째 20 입력한다. 20을 입력한다. 그죠? 두 번째 또 우리 연산을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을 할 거를 연산을 한다고 알려준다. 커맨드 입력.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20을 넣어야 되겠죠. 20을 입력한다.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여기서 이 값 연산한다. 값을 구한다. 아이고, 값을 구한다. 그죠? 이 값을 구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저장한다. 뭐 노트에 쓰던 아니면 내 머릿속이던 그죠? 그래서 저장하고 6번. 그럼 그거랑 어떻게 해야 돼? 연산을 더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그거를 다시 입력합니다. 그죠? 7번 더하기 입력한다. 그래서 30 넣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혼자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를 결국 다 손으로 이렇게 쳐줘야 되잖아요. 20 넣고, 그 다음에 X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게 이러한 이 외부의 이런 프로시저를, 그러니까 전체 이 프로그램을 외부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부 안으로 넣을 수 없고, 외부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을 내부에 저장할 수 없는 기계들의 한계예요. 이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절차적이고 명확한데 이걸 사용해서 이거를 뭐 계산 자체는 빠르겠죠. 사실 뭐 곱하기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뭐 세로로 손으로 써가면서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연산 자체는 굉장히 빨라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연산 그 자체만 빠른 거지 이 전체 프로시저를 안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입력으로 집어넣은 것들을 출력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 출력과 내가 어떤 이 커맨드 어떤 지금 연산을 하고자 하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에 대한 커맨드를 집어넣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거든요. 데이터 들어가는 거는 하고 내가 이런 커맨드를 집어넣는 거 완전 별개가 돼요.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에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죠.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계속 설명드린 거에 반대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정해져 있는 이 오퍼레이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시저를 수행하고 싶은데, 알고리즘이나 어떤 프로시저를 수행하고 싶은데, 이 프로시저를 기계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기계 안에 다 집어넣고, 야, 첫 번째 뭐 하고, 두 번째 뭐 하고, 세 번째 뭐 하고, 네 번째 뭐 하고, 이거를 전부 다 프로그램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 버튼 딱 누르면 자동으로 쫙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요. 폰 노이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굉장히 abstracted 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굉장히 abstract하게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어떤 이 유닛들로, 어떤 이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크게,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잘 알고 있는 CPU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램. 사실 이런 개념이 사실 컴퓨터나 이런 쪽에 종사하거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이런 스펙 같은 거를 이미 이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생소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들이 이제 좀 모호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찝으면서 한번 보죠. 그래서 램이 있고 그다음에 세컨더리 스토리지, 뭐 이그젬플 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도는 램이 더 빠르고, 그죠? 속도는 램이 더 빠른데 일반적으로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램이 훨씬 빠른데 가격은, 그죠? 용량 대비 가격은 하드디스크가 예, 훨씬 싸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뭐 버추얼 메모리라고 있는데 이건 무시해도 되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버추얼 메모리.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PU는 저번에 시간 한 두어 시간 통해서 사실 한 조금씩 보기는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나요? ALU 기억나죠? ALU.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그죠? 계산을 하는 유닛이라고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유닛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코더라고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컨트롤 유닛은 디코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좀 못 본 것들이 있죠. 뭐 ACC, PC, CIR, MDR, MAR 뭐 이렇게 있죠. L1 캐시, L2 캐시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캐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죠? 예, 캐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캐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캐시가, 그죠? 이 개념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일단 기본 아이템들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라서. 자,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음, A에서 B로 데이터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데이터가 가는데 10초가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총 데이터를 옮겨야 될 게 6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A에서 B로 데이터를 옮겨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봅시다. 뭐 여기를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CPU라고 생각하면 좀 얘가 괜찮겠네요. 그죠? 네, 생각하기 좀 편하겠네요. 그래서 총 6개의 데이터를 A에서 B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10초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데이터 하나가, 그죠? 일단 한번 옮겨가는데 10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10초가 걸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10초 때, 10초에. 10초에 데이터 하나 도착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전송을 하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20초, 30초 때 이렇게 뚜두두둑 해서 60초가 지나면, 그죠? 모든 6개의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되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CPU는 굉장히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A가 느리다 보니까 메모리인 A가 느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갖다 주는 게 되게 느려요. 그래서 B는
이 10초 동안, 나머지 이제 그 다음 데이터가 오는 10초 동안 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캐시라는 걸 사용하는데, 사실 이건 버퍼와 캐시가 약간 좀, 여러 혼동할 수도 있는데, 일단 캐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보죠.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A에서 B까지 10초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10초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10초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중간에 캐시 포인트 하나 이렇게 아웃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를 A'이라고 하죠. 그래서 A'의 위치는 A와 B 사이의 절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A'까지 가는데 5초가 걸리고 A'에서 B까지 가는데도 5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근데 한번 해보면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A에서 똑같이 데이터는 6개를 넘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A에서 B까지 바로 가지 않고 먼저 A에서 A 프라임 아웃포스트인 A 프라임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를 A 프라임으로 먼저 옮겨요. 그러면 5초 이후에 5초 이후에 A 프라임 위치에 데이터 하나가 전송이 도착이 됐어요. 동시에 그러면 여기 도착이 되는 순간 A 프라임에서 B까지 이 데이터를 다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또 5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10초가 지난 이후에 데이터가 하나 도착을 한 거죠.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별 다른 게 없어 보여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얘가 이 데이터를 여기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내는 5초 동안 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얘는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데이터를 A에서 A'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5초 이후에 데이터가 도착을 했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동시에 데이터가 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가 A 프라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바로 받아서 다시 또 전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5초 후에 15초 때에 데이터가 두 개가 도착했고,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거 갖다 주는 동안 얘는 뭐 하냐? 세 번째를 갖고 가는 거죠. 그죠? 똑같이 5초가 걸리지만 이 5초가 여기 5초랑 공유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5초잖아요. 그래서 계속 5초가 지나면 하나씩 20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초 때 3개, 25초 때 4개, 30초 때 3개, 그리고 30초에, 그러니까 25초 때 4개고요. 30초 때 5개, 그다음 35초에 6개가 다 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총 10초라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런 캐시 포인트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 거의 2배 이상 빨라졌어요. 예. 사실 실제로는 뭐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5초 오는 순간 바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데이터를 갖고 온 거를 A라는 여 메모리에다 써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초씩 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도착할 때는 11초 만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얘가 5초가 걸리는 게 아니라 6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니까 뭐 읽어가는데 1초 걸리고 여기 쓰는데 1초 걸리는데 여기 가져간 5초 사이에 얘가 갖고 온 5초 플러스 1초니까 총 해서 7초씩 걸린다고 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7, 6에 42가 걸릴 거고요. 그죠? 그다음 5초를 더하니까 51초. 사실은 51초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면 51초 정도 걸린대. 하지만 여전히 빨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 개를 두면 이게 점점 빨라질 수 있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죠? 원래는 10초 걸리는 거를 지금 하나 가는데 7초로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30%의 속도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예. 요런 거를 이게 캐시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건 굉장히 펀더멘탈한 것 중에 하나고, 이건 이제 이런 걸 확장을 해서 버퍼의 형태로 쓰기도 하고,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원리를 응용을 합니다. 요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갖다 주고, 그죠? 그 사이에, 얘 놀고 있지 않고, 그죠? 얘 갖다 주는 사이에 또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죠? 같은 시간에 또 갖다 주고, 얘는 갖다 주는 사이에 나도 또 갖고 오고, 얘 갖다 주는 사이에 나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중간에 메모리 하나가 늘어난 대신에 이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를 캐시라고 합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체적인 이 프로시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그죠? 플로우 차트로 볼 수도 있고, 프로시저. 그죠? 순서대로 연결된 프로시저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에서 이걸 동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성한 어떤 일의 순서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내장을 해서 이 CPU라는 애가 컨트롤 유닛의 명령을 받아서 컨트롤 유닛이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은 우리가 집어넣은 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있죠.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와서 ALU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램에다 저장하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굉장히 부합해요. 왜냐하면 얘는 간단한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계산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누르고 있는 이 짓을 하지 않고 계산기 안에서 이 모든 우리가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이 연산 있죠. 이 순서를 이 계산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엔터 한 번만 탁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촥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 내장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CPU 안에 있는 컨트롤 유닛과 ALU 등의 어떤 이 조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컨트롤 유닛이 램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걸 패치라고 합니다. 패치 가져온다는 거. 하나씩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있고,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한 오퍼레이터구나. 이건 데이터구나. 이건 오퍼레이터구나. 이렇게 쭉쭉쭉 가져와서 그걸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어딘가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든 모두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오고 발전해 온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빨리 동작을 하는 거죠. 이거의 한계가 이제 점점 생기니까, 한계가 생기니까 이제 뭐 양자 컴퓨터니 뭐 패러럴 컴퓨팅이니 이런 다른 형태의 컴퓨팅 방식이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ALU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ALU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동작하는지를 간략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굉장히 기본적인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펀더멘탈을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살짝 보고 가면 좀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프헤더 요거하고 하프헤더하고 이 하프헤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로직이 필요하고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를 잠깐 한번 봐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 입력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풋이 왜 두 개인가요? 왜 하나면 안 되고 세 개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더하기를 연산을 하는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자고요. 요걸 보고 나서 여기에 또 내용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ALU가 결국은 뭐 하는 애냐면 ALU라는 게 결국 뭐 하는 애냐면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애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지만 ALU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더하기밖에 못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더하기를 어떻게 하는데? 한번 보죠. 아까 지금 제가 ALU에 인풋이 3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약 곱하기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항이 몇 개가 필요하냐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자, 봅시다. ALU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요. 이게 하프 에더라는 애를 한번 봅시다. 하프 에더는 뭐냐면요. 인풋이 2개 들어가면 더하기를 해요. 더하기를 하는데 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진법 더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도 이진법, B도 이진법이에요. 그래서 A가 입력의 가지수는 0 아니면 1이고 B도 0 아니면 1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기를 하면 이진법 계산을 하게 되면 총 맥시멈 나올 수 있는 썸의 아웃풋은 뭘까요? 2개 더했어요. 2개 더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이랑 0이 들어갔어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근데 만약에 0, A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칩시다. 그래서 B가 1이에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이에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해도 똑같이 1이겠죠? 근데 문제는 두 개가 1 두 개 같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 0이 되고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죠. 예,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죠. 이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썸은 이 맥시멈의 결과, 맥시멈일 때, 그죠? 맥시멈일 때 썸은 얘 가질 수는 결국 0 아니면 1이에요. 그죠?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죠? 0 아니면 1이고, 캐리아웃. 그죠? 이 자리 올림. 얘도 0 아니면 1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도 0 아니면 1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를 하프헤더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고, 더한 거의 결과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림이 출력으로 나오느냐. 요걸 하프헤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프헤더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이 논리표를 보면 예전에 여러분 2강, 3강 전에 했던 이 논리표를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논리표를 보면은 A하고 B하고 입력을 한번 보면은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얘도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얘 입력에 따라서 그죠? A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안 되겠다. 출력이 그죠? A하고 B하고 출력이 얘는 그죠? 0, 0일 때 뭐가 나오죠? 예, 0, 0일 때 0이 들어갔죠. 이걸 이렇게 쓰면 또 안 되겠구나. 이거 옆에 표를 보죠. 예. 그래서 A하고 B하고 입력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죠? 지금 썸이라는 애는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 얘는 출력이 보면은 0, 0 들어가서 0 나오고 1, 0 들어가서 1 나오고 0, 1 들어가서 1 나오고 1 들어가서 뭐 나와요? 0 나옵니다. 0. 그죠? 캐리아웃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리올림 간 거는 얘는 캐리아웃에 나오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썸 자리는 0, 1, 1, 0이에요. 근데 이 출력이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이게 엑소어의 출력을 한 말이에요. 예. 익스클루시브 오어. 그죠? 오어가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오어.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값이 다를 때만 1을 가지는. 그죠? 같을 때는 0. 그죠? 같을 때는 0. 그래서 그죠? 그리고 캐리아웃은 어때요? 캐리아웃은 두 개 다 1이어야지만 1로 나오죠. 자리 올림이. 그죠? 1이나 0.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자리 올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둘 다 1이어야지만 자리 올림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걔는 두 개 다 1이어야 할 때만 1이 나오니까 얘는 어때요? 엔드란 말이에요. 엔드. 그래서 풀헤더를 만들 때는 그 하프 헤더를 만들 때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더하기가 되는 거야. 자리 올림 하나를 계산할 수 있는 더하기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ALU가 있고 CU가 있고 캐시들이 있어요. 이 캐시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CPU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전체 이 프로세스의 전체 수행을 위한 전체 위행 이 프로시저죠. 프로그램.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거나 내가 손으로 써야 되거나 내가 규칙을 알고 있어서 머릿속에서 써야 되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장치에다가 갖고 있고 내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CPU에다가 내가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어요. 제가 수동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계산기 버튼을 누른다거나 혹은 뭐 공책에 써서 이 프로세스를 다 써서 하나하나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어쨌든 한 번에 이걸 수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뭐 버튼 다라락 누르고 이게 자동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얘는 사실 크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좀 디테일하게 기술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포노이마 아키텍처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하고 즉 계산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 계산을 하고 풀이를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 순서를 같이 이 램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램에는 30도 있어야 되고 20도 있어야 되고 그죠? 22개잖아. 22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더하기도 있어야 되고 더하기도 있어야 되고 곱하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컨트롤 유닛이 가져가게만 내가 이 프로그램 짜놓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집어넣는데 실제로는 뭐 좀 더 자세하게 집어넣으면 30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30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20을 가져간다. 또 20을 가져간다. 그걸 곱한다.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걔를 거기다 30도 가져가고, 아까 그, 얘 저장해 놓은 거를 꺼내 간다. 그 다음에 더하기 한다. 결과를 또 더 저장. 이런 식으로 전체 이 프로시저 있죠. 프로그램. 이게 지금 알고리즘을 쭉 써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한 이 플로 차트를 쭉 썼었잖아요. 뭐, 중간에 분기도 다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그런 프로그램 전체 이, 여러분의 프로시저를 이 램이라는 거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다 집어넣어 놓고, 단순히 이제 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 있는 거를 가져가서 ALU가 처리하고 램에다 다 저장하고 하는 이 방식을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은 거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떻게 뭐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 이삼 수학자입니다. 예, 수학자인데, 사실 이 폰 노이만이 이 전체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베이스 라인은 앨런 튜링이 다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앨런 튜링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화 시키지 못했던 거죠. 여튼 이런 내용은 좀 뭐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또 이 얘기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 관련된 영화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여튼 그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있었던 픽스드 프로그램의 기존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한 이 프로시저 있죠. 프로시저. 이 플로 차트가 기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웹을 갖고 있거나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지.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구형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처럼. 근데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이 오퍼레이션 있죠. 이거 뭘 해야 한다는 오퍼레이션, 이것들을 램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램이라는 장치에다 다 집어넣고, 그래서 CPU는 램에 있는 것만 하나하나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션이죠. 이 오퍼레이션이 결국은 이 컨트롤 유닛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라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는 ALU가 있고, 거기다가 뭘 얘가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곱하기를 할지, 나누기를 할지에 대한 이런 이 명령을 컨트롤 유닛이 얘한테 줄 수도 있어요. 더하기 할래? 빼기 할래? 곱하기 할래? 나누기 할래?를 얘가 컨트롤 유닛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시키면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뭐도 줘요. 데이터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램이라는 이 장치에다가 다 집어넣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쭉 이렇게 웃겠죠. 더하기 하고 이 20 곱하기 20 플러스 30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쭉 짜서 이걸 램에다 딱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 딱 누르면 자동으로 한 번에 연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애를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 잠깐 있었는데, 요거 내용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에서 A에서 뭘 더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요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영상 같은 걸 제가 돌려드릴 거거든요. 얘를 하나하나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익스프레션 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오른쪽부터 계산을 하다 보면 제일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스코어 밖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탑이 되고, 그래서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죠? 양쪽 큰 덩어리가 두 개 있으니까요. 얘를 쪼갠 다음에, 그죠? 여기 쪼갠 다음에 이 큰 틀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 밑에 트리로 가다 보면 이 안에, 그죠? 괄호 안에 또 오퍼레이터가 있나 보는 거예요. 옆 더하기가 있죠. 그래서 더하기가 그 다음 노드가 되고, 그다음에 더하기는 어떠한 두 개의 항을 가지죠. 그 항들이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써지는 거고, 나누기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드는 구조를 제가 이걸 심화학 속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산을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트리 있죠. 이런 거를 바이너리 트리라고 해요.
노드가 무조건 두 개만 있는, 자기 밑에 노드가 무조건 두 개만, 얘는 바이너리 트리는 아니에요. 지금 세 개죠, 그죠? 근데 아까 같은 이런 것들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걸 익스프레션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데, 항상 노드가 두 개. 왜냐면 연산자 항을 두 개 쓰는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예제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수업을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시간을 제가 좀 효율적으로 못 쓴 게 있어서 녹화가, 예, 이렇게 쪼개져서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좀 짧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안 이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예, 잘 보면은 잘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책 교재를 정독을 하세요. 제가 이 책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꼭 이게 구매를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은 정독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챕터의 내용들을 꼭 제대로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챕터를 하나 다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책을 읽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모아놓고, 예, 인터랙티브 수업을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또 이제 여러분들 소통하면서 질문을 직접 받아가면서 여러분들 보면 다 직접 설명하는 거 하고 그죠? 천지 차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또 커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랑 그죠? 제 수업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이 챕터 8 내용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